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도전, 우려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 입단한 이후로도 덴벨레, 무아니 같은 프랑스 대표 공격수들이 합류했고, 또 벤피카에서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투입해 포르투갈 대표 공격수 하무스까지 영입하며 공격 라인이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강인 선수가 이 모든 선수들을 밀어내고 이 선수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어떤 포지션이라도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리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킬리안 음바페 선수의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이강인 선수의 집중된 경기 리빌딩 상황이 다른 선수들로 하여금 불만의 목소리를 나오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파리의 현재 상황, 혁명 상황,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파리와 랭스의 프랑스 리그안 경기에서 후반전에 제로톱으로 이동하며 벌써 7번째 포지션을 파리 입단 이후 소화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가 손에 꼽을 정도로 유럽 축구계에서도 드문데요. 이강인 선수가 애초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많이 뛰었다가 왼쪽 측면도 함께 소화했다가 왼쪽 메잘라 역할을 겸하더니 제로톱, 공미,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까지 정말 다양한 역할 속에서 파리의 중앙 지역에서의 지배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다, 유일한 적임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공개 인터뷰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추정이나 유추나 취재를 통해서 전해진 얘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와 음바페를 중심으로 팀의 리빌딩이 이루어지자 일부 파리 선수들이 음바페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라고 프랑스 정론지 레키프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서 드러난 내용은 전원은 아니고요. 파리 선수들 중에 일부가 음바페가 자신을 위해서 플레이한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이렇게 된 것이다, AC밀란전 패배 이후에 불거진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 랭스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제로톱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이뤄진 것은 이 배경, 이 선수들의 심리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저희가 보여드린 이 패스 네트워크가 파리의 랭스전 패스 네트워크인데, 음바페,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높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덴벨레와 자이르 에메리가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정작 최전방 공격수로 골문을 노려야 하는 곤살로 하모스 선수는 미드필드 라인까지 쭉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 경기뿐 아니라 하모스가 아닌 무아니가 나왔을 때도 무아니가 음바페, 이강인, 덴벨레 혹은 바르콜라보다도 훨씬 낮은 위치로 내려와서 굳은 일만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거든요. 즉 중앙 공격수를 활용하기보다는 왼쪽 측면 공격수인 음바페를 전방으로 올려서 골을 넣게 하는 전술로 인해 다른 공격수들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그 공격수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최근 음바페 선수가 왼쪽 공격수라기보다는 4-2-4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는 무아니 음바페 혹은 하무스 음바페가 투톱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음바페 선수의 운반 능력, 공소유 빈도라든지 결정력, 이런 것들이 빛나다 보니까 무아니나 하무스는 그 곁에서 연계만 해주고 압박만 해주고 배우를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희생되고 있다, 즉 이것이 음바페를 위한 축구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제대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음바페가 워낙 걸출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음바페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음바페와 잘 맞고 음바페의 득점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음바페와 플레이 콤비네이션이 유려하게 이루어지는 선수들을 기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선수가 바로 이강인 선수이고,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음바페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비단 음바페뿐만 아니라 엔리케 감독이 원하는 중원 장악력 4-2-4 포메이션을 썼을 때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중앙 미드필드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공을 소유하고 연계하고 이선 지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한데, 이 과정 속에서 하무스든 무안이든 이선으로 내려왔을 때의 연계 과정에서 스루 패스나 공 홀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왼쪽 측면에 같이 음바페와 세웠던 이강인을 가운데로 올려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엔리케 감독의 솔루션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가
선수가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음바페 선수가 솔레르의 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강인 기점 음바페 컵백 장면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통해서 음바페가 골을 넣고 또 음바페가 흘려주고 이강인이 골을 넣고 이런 최근에 매 경기마다 득점을 관여하고 득점을 함께 만드는 플레이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훈련장에서조차도 음바페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따로 찾아가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껴안고 백허그하고 노골적으로 이강인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파리가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는 네이마르와의 조금 불화라든지 또 메시 선수와 불화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리빌딩 속에서 대체자로 원했던 것이 함께 성장했고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고 프랑스 대표팀의 동료인 무아니, 덴벨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무아니와 덴벨레가 왔을 때 이강인이 조금 밀려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음바페 선수가 이런 지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었다. 축구를 잘하고 나와 잘 맞고 좋은 선수를 총애하는 것이었다. 함께 뛰어보고 훈련해보니까 이강인이 진국이구나. 이강인이 최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엔리케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해보고 경기를 운영해보니까 이강인만한 선수가 없다. 이강인이 가장 뛰어난 선수다. 축자랄들은 아는 거죠. 그래서 음바페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노골적으로 총애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밀려난 선수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엔리케 감독이 대체 어떤 얘기를 랭스와의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했느냐. 먼저 방송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하무스를 빼면서 스트라이커를 빼면서 이강인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배치하고 비티냐를 투입했던 그 결정이 지난 주말 내내 프랑스 축구계에서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에 대한 에니케 감독의 설명입니다. 저는 곤살로 하무스가 환상적인 멘탈을 가진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할, 포지션을 바꿔야 했습니다. 하무스를 교체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제가 내린 결정은 하무스를 빼는 것이었는데요. 이 얘기는 하무스가 정신력도 좋고 열심히 하고 그 선수 자체는 좋지만 우리의 경기 중에는 하무스가 중앙 공격수로 있을 경우 경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줬어야 했는데 그 변화에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 나는 하무스를 빼기를 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넣어봤다. 그리고 잘 통했다는 얘기예요. 올 시즌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 선수 이강인 선수에게 만족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자신의 운영하는 팀의 코어란 얘기입니다. 하무스를 교체한 이유요? 상대가 강하게 압박할 때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압박에 공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을 지킬 수 있는, 공을 통제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해야 했다. 물론 그런 상대의 압박 상황 속에서 공격 3인조인 음바페, 하무스, 덴벨레 중에 음바페나 덴벨레를 교체할 수도 있었겠지만 전반전엔 이 두 선수들이 최고였습니다. 즉 3명의 공격수 중에 하무스의 경기력이 가장 아쉬웠기 때문에 하무스를 빼고 비티냐를 투입해서 미들로 넣고 이강인 선수를 가짜 9번으로 올린 것인데 그래서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투입해 볼을 지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두 번째 골을 넣은 장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간에서 전진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가짜 9번 자리에 있는 이강인 선수가 공을 지켜주고 연결해주고 또 가짜 9번으로서 빠져나올 때 사이드에 있는 선수들이 가운데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과 템포와 통제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하무스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랭스와의 경기 같은 경우엔 무한이가 사실은 징계로 뛸 수 없었기 때문에 공격 자원이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이강인 선수를 가짜 9번으로 투입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다시금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방송 인터뷰 이후 또 한 번 엔리케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덴벨레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솔직히 다른 공격수라면 누구든 교체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며 하무스를 뺐던 것에 대해서 부상 아니었고 덴벨레도 사실은 뺄까 고민을 했다. 물론 그렇다고 하무스가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과 연속성을 제공해주고 그 역시 공격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 하지만 이강인을 중앙 공격수로 배치한 것 기자들도 인상적이었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선수는 원래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훈련할 때도 저를 놀라게 하는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공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이런 선수를 갖고 이런 선수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건 파리의 감독으로서 행운입니다. 훈련 때도 이미 이강인 선수의 공소유력, 연계 능력, 경기 운영 능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또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공소유력과 축구 지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어느 포지션으로 이동하든지 주전이다. 닭주전이다. 이강인 선수는 팀의 코어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나머지 선수들이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기회를 노려야 되지 음바페, 이강인은 받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멘트예요. 이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프랑스의 또 저명한 라디오 방송인 RMC 스포르의 파리 담당 기자인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가 썼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엔리케 감독의 경기 운영 계획과 선수단 운영 계획과 무아니와 하무스의 상황까지 짚은 내용인데요.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인과 아센시오의 가짜 9번 기용이 파리 공격진 구성에 어필한
동일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리그왕 랭스전 3대0 승리 당시 후반전에 이강인이 가짜 9번 포지션으로 변경한 것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파리 스태프들의 결의를 강화했습니다. 곤살루 하무스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파리 공격수입니다. 중앙에 렌달 콜로무아니와 곤살루 하무스 중 누구를 배치할까요?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가짜 9번을 사용하는 세 번째 솔루션을 더 자주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이 스페인 감독 엔리케는 이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랭스전 파리의 후반전 3대0 대승은 전 바르셀로나 감독인 엔리케의 머릿속에서 이미 떠오르고 있던 몇 가지 아이디어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3톱을 활용한 공격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4-2-4를 썼었는데 이강인을 제로톱으로 둔 3톱으로 바꾸고 비티냐가 미드필드에 배치되는 4-3-3이 플랜 A 포메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랭스와의 경기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출전 정지로 렌달 콜로무아니가 없는 가운데 곤살루 하무스를 중앙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켰죠. 시즌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하무스는 통계나 경기력 면에서 다시 한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파리가 킬리안 은바페의 해트트릭으로 차이를 만들기는 했지만 후반전에 더 많은 경기 통제력을 보여줬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하프타임에 곤살루 하무스를 비티냐로 교체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이강인이 가짜 9번 포지션으로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킬리안 은바페는 더 많은 움직임과 다양한 패턴을 통해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경기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은바페가 골을 넣긴 했는데 후반전에 2골을 더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가 3대0 승리에 비해 내용상으로는 팽팽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은바페의 플레이가 개선된 건 후반전에 이강인이 가짜 9번으로 간 이후였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떠오르는 연결고리 이강인 은바페. 프랑스 공격수 은바페는 이미 몽펠리에전 3대0 승리 당시 한국 선수 이강인과 좋은 호흡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중앙으로 뛰어들고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챔피언 은바페에게 이강인과의 호흡은 더 많은 콤비네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경기였습니다. 밀란과의 두 번째 경기처럼 중앙에 순수한 9번, 진짜 9번이 있을 때 윙에 갇혀있는 은바페는 때때로 자신의 플레이에 변화를 주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강인과 같은 가짜 9번이 지원해준다면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더 많이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 스태프들은 몇 주 전부터 시즌 초반에 마르코 아센시오와 함께 이미 사용한 바 있는 가짜 9번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렌달 콜로무아니의 출전 정지, 곤살로 하무스의 평균 이하의 활약은 랭스전에 문제를 가속화했는데요. 스페인 대표팀 감독 시절 다재다능한 선수 가비를 잘 활용했던 에니케 감독, 당시 가비는 여러 차례 미드필더 중앙에 투입했고 이는 감독을 만족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이강인 역시 미드필더와 윙어를 넘나들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니케 감독으로서는 파리에서 이 스페인 시절의 경험을 반복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은바페의 플레이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진짜 9번이 가운데 버텨주기보다는 가짜 9번이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공간도 만들어주고 패스 찔러주는 이 플레이가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는 2선으로 내려왔을 때 연계에 아쉬움이 있는 무아니 하무스 대신 주전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옵션이 아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대표팀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는 아센시오 역시 가짜 9번으로 활용할 다른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파리로 이적한 아센시오는 앞서 리옹과의 경기에서도 가짜 9번 자리를 성공적으로 소화하면서 은바페와 덴벨레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줬고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며칠 전 부상을 앞둔 아센시오가 비인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감독이 원하는 곳에서 뛰지만 중앙 공격수 역할이 매우 편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윙어가 높이 올라가면 나는 뒤로 내려가서 공을 잡을 수 있고 팀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오른쪽이든 최전방이든 미드필드든 제가 모두 다 편하게 느끼지만 가짜 9번으로 다시 내려가서 공을 받고 역습하고 팀이 압박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도 좋아하고 저에게 좋은 포지션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강인이 가짜 9번 주전, 아센시오가 가짜 9번 서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하무스와 무아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무아니 같은 경우에 사실 측면 공격수도 가능해요. 프랑크푸르트 공격수 무아니가 마르세유전, 렌전에 득점할 때도 날개 포지션도 함께 이제 번갈아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아니는 덴벨레와 함께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다만 하무스 같은 경우에는 9번 자리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RMC 스포르에서 진단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또 다른 매체 르디 스포르 역시 엔리케 감독이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은바페와 함께 공격의 중심으로 세울 준비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도가 랭스전에 무아니가 없었기 때문에 하무스가 부진했기 때문에 임시로 쓴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전술을 더 자주 시도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하무스 같은 경우엔 변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레키프의 평점에서도 하무스가 랭스전에 3점, 이강인 선수가 6점이었고 음바페 8점, 덴벨레 7점, 공격 라인에서 유독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기록 기반 평점인 소파스코어에서도 음바페 9.8점, 덴벨레 8점, 이강인 7.3점인데 하무스만 3대0으로 이긴 경기에 6.8점으로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무스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프랑스 대표 공격수인 무아니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디디에 데샹 프랑스 대표팀 감독에게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데샹 같은 경우에는 무아니가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발전이 필요하다, 더 기회를 주고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며 무아니가 완전히 기회를 잃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아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측면 포지션도 볼 수가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항상 가짜 9번으로만 뛸 게 아니기 때문에 비티냐도 뭐 90분 풀타임을 모두 뛰는 게 아니니까 그 자리를 가면 무아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실제로 이제 무아니와 하무스의 올 시즌 기록을 보면은 모든 면에서 무아니가 하무스보다 나이는 조금 많은 게 있지만 앞서고 있어요. 패스를 받는 기록에 있어서는 하무스가 무아니의 86점보다 96.5점으로 훨씬 높지만 공중볼 승률에서 98점, 하무스는 70점에 불과하고요.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력 부분에서도 무아니가 80점, 하무스가 53점에 불과합니다. 기대 득점, 즉 득점에 근접한 상황에 맞이한 것도 무아니가 80점, 하무스는 53점에 불과하고 실제 기대 득점도 무아니는 유럽 5대 리그 선수들 중에 65점에 달하는데 하무스는 54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공격 지표와 스트라이커로서의 지표 모두 무아니가 심지어 하무스보다 출전 시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기록을 세우고 있으니 이강인 선수가 주전이라고 치면은 무아니 하무스의 백업 경쟁에서는 무아니가 더 낫다는 것이죠. 하무스는 랭스와의 경기 전반전 교체된 이후 현지 PSG 리포터의 독점 정보에 따르면 굉장히 화가 났고 실망감이 컸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엔리케 감독이 랭스전 이후 인터뷰에서 음바페 선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번역기의 오류 때문에 나온 건데요. 루초의 퇴장이 아니라 이 루초 엔리케 감독의 발언이 음바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음바페는 엔리케 감독이 본인에게 수비적인 기여라든지 경기에 더 많은 관여, 골을 넣는 것뿐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치는 영향력을 높이길 바란다는 이 발언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팀 자체에 뭐 내분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내분이 아니라 일부 밀린 선수들의 불만이 개인적으로 나왔을 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파리 지역 일간지 르 파리지앵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일부 선수들에게 엔리케 감독이 직접 또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이 문제는 곧 봉합될 수 있고 팀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팀 자체가 변화 속에 조금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덴벨레조차 지금 최근에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파리 현지 팬들의 설문조사를 보면 리옹에서 영입한 바르콜라, 이 젊은 프랑스 윙어가 덴벨레보다 더 효과적이다, 공을 덜 잃어버리고 더 직선적으로 더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통해 이강인 음바페와 잘 맞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4-3-3으로 파리가 플레이 A를 변경할 때 음바페, 이강인, 바르콜라가 주전 3톱으로 나서고 아센시오가 이강인의 백업, 무아니가 바르콜라의 백업으로 뛸 수 있고 덴벨레가 그 오른쪽 자리, 사실 뭐 바르콜라가 좋다고 해도 이 선수 역시 90분 풀타임을 뛰는 선수가 아니니까 사실 오른쪽은 바르콜라, 무아니, 덴벨레가 상황에 따라 번갈아 뛸 수 있고 또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비티냐의 자리에 뛸 때 중앙 공격수로 또 기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확실하게 주전인 선수는 이강인, 음바페, 에메리, 하키미, 리카,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돈나룸마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티냐가 이강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출전 시간이 달라지는 선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리가 이강인, 음바페를 중심으로 공격을 새롭게 짜고 있는데요. A매치 쉽기 이후의 일정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5시 현재 1위인 파리가 3위 모나코와 홈 경기를 치르고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뉴캐슬과의 홈 경기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5시 킥오프합니다. 이강인 제로톱 전술, 음바페를 더욱더 살려줄 이 전술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도전, 리강 우승도전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